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딸이 보고 싶지만 전화번호를 누를 수가 없다입니다. 보고 싶은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바쁠까봐, 귀찮을까봐 끝내 전화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윤기 없는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늦가을 저녁, 강대영은 낡은 원룸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10년 전 딸 강미래와 크게 다투고 난 후 그는 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가 쓸쓸하게 내리는 거야? 대영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배경은 10년 전 미래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로 새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는 연락처를 열어 우리 딸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 머물렀지만 이내 다시 주머니에 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또 귀찮게 할 순 없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뭐. 대영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시장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면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일상. 그런데 최근 몇 주간 그의 가슴 한편에는 이상한 통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의사의 말이 대영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무덤덤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누구에게 미안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보니 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 로펌에서는 강미래 변호사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업계에서 승률 98%의 악마 변호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화려한 수상 기록들이 가득했지만 그 어디에도 가족 사진은 없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사건 증거 자료 모두 정리했습니다. 보조 변호사 최준영이 서류 뭉치를 건네자 미래는 차가운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이제 가보세요. 저는 좀 더 검토할 게 있어서. 준영이 나간 후 미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5년 전이었습니다. 미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며 점점 자신을 잃어갔고 대학생이던 미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미래의 장학금을 모두 써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난 내가 변호사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평범하게 시집이나 가지. 그날 아버지의 말은 미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 미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공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지만 성공한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미래는 연락처 화면을 닫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영은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그는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신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대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병원 측은 대영의 휴대폰에서 미래의 번호를 찾아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미래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요? 미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요한 재판과 아버지,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준영 씨, 오늘 재판 혼자 맡아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예요. 미래는 재판 자료를 준영에게 맡기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미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강인했던 아버지는 이제 병색이 완연한 노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래야. 정말 왔구나.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숨기셨어요? 내가 바쁜데 뭐하러. 귀찮게 해. 대영의 말에 미래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귀찮다고요? 제가 언제 아버지를 귀찮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피한 거잖아요. 난 내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어. 그럼 왜 그땐 제 꿈을 무시했어요? 제가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반대했어요? 대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법정에서 억울하게 패소하고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다는 걸. 넌 몰랐지? 난 내가 그런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게 너무 두려웠어. 미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아버지는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희 어머니가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법정 싸움을 했지만 큰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졌어. 그 후로 우울증이 생겼고 대영의 말에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질병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화를 냈던 거야. 내가 변호사가 되면 너도 그런 세계에서 상처받을까봐. 그날 이후 미래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영은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래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패소하지 않도록. 대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하지만 대영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미래에게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미래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병원 측의 특별 허가를 받아 대영을 하루 동안 외출시켰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갈게요. 미래는 대영을 과거 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은 이제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미래는 하루만 빌릴 수 있도록 협상했습니다. 여기가. 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래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져와 거실에 놓았고 세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도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가 이사도 더 가까운 곳으로 할게요. 대영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야, 나 사실 매일 밤 내 전화번호를 눌러보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저도요, 아버지. 저도 매일 밤 아버지 연락처를 보면서도 전화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결정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차리기로 했어요. 약자를 위한 변호를 하는. 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커리어가 괜찮아요. 이게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동안은 아버지에게 증명하기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마음을 따를래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대영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미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버지, 제가 더 미안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화만 냈어요. 대영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 지켜볼게. 우리 딸. 자랑스러워. 그날 밤 대영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미래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장례식 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영이 매일 청소하던 시장의 상인들,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노인들. 미래는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일상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딸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딸은 대단한 변호사라고. 한 노인의 말에 미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강남의 화려한 로펌 대신 작은 동네의 강대영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미래는 이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대영과 미래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대영의 유품 중 하나인 오래된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미래에게 걸려고 했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던 수백 통의 발신 미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는 가끔 그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매일 전화할게요. 당신이 듣든 못 듣든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매일 밤 별을 보며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누르지 못하는 전화번호는 없었습니다. 다만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을 뿐. 이상으로 딸이 보고 싶지만 전화번호를 누를 수가 없다를 마칩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불화,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하루 전화 한 통 어떨까요? 내일이면 누를 수 없는 번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